같이 보내는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이 더 가까워질 줄 알았습니다. 잘해주려고 했는데 왜 더 멀어졌을까요? 며느리와 거리 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 순간은 대개 서운함이 쌓이고 난 뒤입니다. 가까우면 멀어진다는 말을 그때서야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며느리와 거리 두는 가장 현명한 방법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결혼한 뒤 거의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애는 잘 자니? 주말엔 뭐 하니? 처음엔 반갑게 봤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연락을 줄이면 안 될까? 그 한마디에 김 씨는 며칠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잘 해주려던 마음이 왜 부담이 되었을까요? 며느리와 거리 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우리는 왜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서야 고민하게 될까요?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전화를 자주 할수록 며느리는 더 멀어집니다. 조언을 많이 할수록 관계는 더 어색해집니다. 손주를 더 챙길수록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야 했던 겁니다. 예전처럼 해서는 지금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와 거리 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사실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관계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나이가 더 들수록 우리는 책임지는 삶에 익숙해집니다.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고 챙기는 것이 당연한 역할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자녀의 가정은 이미 하나의 독립된 공간입니다. 의견을 묻지 않았는데 조언을 건네는 순간 도움은 간섭이 되기 쉽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때는 말이야. 이 말들이 쌓이면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며느리와 거리 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조언을 아끼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선택도 관계를 지키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게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건데 그걸 참으라니 속이 터진다고요. 맞습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실수할 것 같으니까 미리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당신의 삶에서 나온 것이지 며느리의 삶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스스로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고치고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갈 권리 말입니다. 당신이 참는 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상대의 성장을 존중하는 겁니다. 말을 아낀다는 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침묵입니다. 이순 씨의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씨는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걸 볼 때마다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설거지는 왜 저렇게 하지? 빨래는 왜 저렇게 개지? 아이 옷은 왜 저렇게 입히지? 하루에도 10번, 20번 말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보이는데 참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 씨가 참았기 때문에 며느리가 물어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간섭과 조언의 차이는 요청의 유무입니다.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모두 간섭입니다. 며느리와 거리 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요청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관계를 살립니다. 연락은 애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빈도가 많아질수록 의무가 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의 전화는 편안한 통화가 아니라
평가받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 거리 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연락의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매일의 안부 대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필요할 때만 기다림이 생기면 대화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계는 빈도가 아니라 압박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전화하실 때는 피하고 싶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연락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먼저 전화하게 되더라고요. 연락을 줄인다는 건 관심을 끊는 게 아닙니다. 상대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겁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한번 멈춰 보세요. 이 전화가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건가? 그 질문 하나가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연락을 줄이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매일 연락한다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신뢰로 유지되는 겁니다. 상대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 그게 진짜 관계를 만듭니다. 매일 전화해서 확인하는 건 관계가 아니라 감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편안하게 안부를 나누는 게 진짜 관계입니다. 박 씨는 아들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매일 아침 전화를 했습니다. 일어났니? 아침은 먹었니? 오늘 뭐 하니? 처음에 며느리는 착하게 받았습니다. 네, 일어났어요. 네, 먹었어요. 오늘은 회사 가요.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짧고 건조하고 빨리 끊고 싶어 하는 목소리.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부담을 주고 있구나. 그날부터 박 씨는 연락을 줄였습니다. 매일에서 주 2회로,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주 1회로.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연락을 안 하니까 소식을 모르겠더라고요. 잘 지내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며느리한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주말에 놀러 가도 돼요? 박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관계는 당기는 게 아니라 놔줘야 가까워진다는 걸. 며느리와 거리 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연락의 빈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가 적당한 그리움을 만듭니다. 옆집 며느리는 자주 오더라. 누구네는 손줄을 맡긴다더라. 이 말들은 가볍게 던져지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오래 남습니다. 비교는 상대의 노력을 지워버립니다. 며느리와 거리 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타인의 사례를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르고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면 방어도 줄어듭니다. 옆집 며느리가 자주 온다고 해서 당신 며느리가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네가 손주를 맡긴다고 해서 당신이 서운할 이유도 없습니다. 비교는 결국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당신도 상처받고 며느리도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관계를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비교 대신 감사를 말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며느리가 한 일을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며느리도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정 씨는 명절 때마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차례상도 안 차리고 작은 며느리는 음식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에 오기만 해도 고마운 거 아니야. 우리 며느리는 친정만 가던데. 그 말을 듣고 정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맞다. 오기만 해도 고마운 거지. 그 다음 명절부터 정 씨는 비교를 멈췄습니다. 큰 며느리한테 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한테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며느리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다음 명절엔 음식도 더 챙겨오고 더 오래 머물고 더
더 편하게 대했습니다. 비교를 멈추니까 감사가 보였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니까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며느리와 거리 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비교 대신 인정을, 불만 대신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손주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민감한 영역입니다. 양육 방식, 교육 방향, 돌봄 시간. 도와주고 싶어도 합의 없는 개입은 갈등이 됩니다. 애는 이렇게 키워야지. 이 한 문장이 관계를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 거리 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손주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부모가 중심이고 조부모는 지원자라는 위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요청받는 도움은 감사로 남습니다. 먼저 나서는 도움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당신이 아이를 키울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방식도 다릅니다. 당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순간 며느리는 당신을 간섭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손주 문제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세요. 부모가 결정하게 두세요.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나서세요. 그게 손주를 위해서도 며느리를 위해서도 당신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 씨는 손주가 태어나고 너무 기뻤습니다. 매일 보고 싶고 매일 안고 싶고 매일 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맡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키울게. 너는 일하고 와. 처음엔 며느리도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 씨가 자기 방식대로만 키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분유는 이렇게 타야지. 옷은 이렇게 입혀야지. 재우는 시간은 이래야지. 며느리가 다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3명이나 키웠어. 내가 더 잘 알아. 결국 며느리는 손주를 맡기지 않게 됐습니다. 최 씨는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오히려 못 보게 됐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오히려 관계만 나빠졌습니다. 며느리와 거리 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손주 양육에서 부모의 방식을 존중하는 겁니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손주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데 표현 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조부모는 자기가 아이를 키웠던 방식을 고집합니다. 부모는 요즘 방식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충돌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손주의 부모는 당신이 아니라 아들 부부라는 겁니다. 최종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부모가 결정한 방식을 따라주는 사람입니다. 도와주되 주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경계를 분명히 하면 손주도 자주 볼 수 있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우리는 가족이면 더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일이지 예전처럼 한 울타리에 묶이는 일이 아닙니다. 명절마다 모이길 기대하고 주말마다 방문하길 바라고 손주를 자주 보여주길 원하는 마음, 그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며느리와 거리 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사랑을 줄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의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연락, 적당한 기대. 이 3가지가 맞춰질 때 관계는 오래 갑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낮추는 것을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며느리는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아들의 아내입니다. 며느리에게는 자기 부모가 있고 자기 삶이 있고 자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기대를 낮추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명절에 못 오면 어때요? 전화라도 하면 고마운 겁니다. 손주를 자주 못 보면 어때요? 가끔 보면 더 반가운 겁니다. 기대를 낮추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낮추고 나니까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먼저 안 걸으니까 오히려 며느리가 걱정돼서 전화를 했대요. 관계는 당겨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놔줘야 가까워집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대도 부담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강 씨는 명절마다 서운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더 오래 있다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엔 하루만 있고 친정엔 이틀을 있고 손주도 친정에서 더 오래 보여주고 그럴 때마다 강 씨는 아들한테 불평했습니다. 너희는 왜 친정만 좋아하니? 우리는 생각도 안 하니. 아들은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강 씨네 집에 오는 게 점점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기대가 너무 컸구나. 내가 서운해하니까 오히려 더 안 오고 싶어지는구나. 그날부터 강 씨는 기대를 낮췄습니다. 명절에 1시간만 와도 고맙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손주를 한 번만 봐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오래 머물고 더 편하게 대했습니다. 기대를 낮추니까 며느리도 부담을 덜었습니다. 부담이 줄어드니까 자발적으로 더 잘하게 됐습니다. 며느리와 거리 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기대를 낮추는 겁니다. 기대가 낮아지면 실망이 줄어듭니다. 실망이 줄어들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첫째, 먼저 연락하지 않는 날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전화하던 습관을 하루 이틀 건너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엔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연락을 안 한다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집니다. 둘째, 조언을 하기 전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할까 한번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려는 말을 3초만 참아보세요. 그 3초가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언은 하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며느리도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합니다. 셋째, 손주 문제는 부모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부모니까 너희가 결정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손주 양육에서 당신은 조력자입니다. 주도자가 아닙니다. 이 경계를 지키면 손주도 자주 볼 수 있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넷째, 서운함은 바로 표현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뒤 말하면 상처가 줄어듭니다.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로 남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될 일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서운함은 사라집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잊혀집니다. 다섯째, 며느리에게 기대하던 정서적 역할을 배우자나 친구, 자신의 생활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중심을 자녀에게 두지 않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며느리가 당신을 챙겨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채워야 합니다. 자녀가 당신의 전부가 되면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당신의 삶이 충만하면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며느리와 거리 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태도를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며느리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바뀌세요. 그러면 관계가 바뀝니다. 여섯째, 감사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말하세요. 명절에 와줘서 고마워.
손주 보여줘서 고마워, 전화해줘서 고마워, 감사를 표현하면 며느리도 당신을 더 편하게 느낍니다. 편하게 느끼면 더 자주 다가옵니다. 7째, 비교를 멈추세요. 다른 며느리와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시어머니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형편이 다르고 각자의 방식이 다릅니다. 비교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게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8째, 명절과 기념일에 대한 기대를 낮추세요. 꼭 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면 좋고 못 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마음가짐이 당신을 편하게 만듭니다. 기대가 낮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실망이 없으면 관계도 편합니다. 9째, 며느리의 친정관계를 존중하세요. 며느리가 친정에 자주 간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며느리에게도 친정 부모가 있습니다. 친정 부모를 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그러면 며느리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10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취미를 갖고 친구를 만나고 당신의 삶을 즐기세요. 자녀에게 의지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 행복하세요. 당신이 행복하면 자녀도 편해집니다. 며느리와 거리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당신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당신의 삶이 풍요로우면 관계도 풍요로워집니다. 가까우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 거리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일입니다. 기대를 낮추고 말을 줄이고 기다림을 배우는 것. 그렇게 하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아도 조금씩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거리는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래 가기 위한 간격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물러서는 선택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물러선다고 해서 며느리가 당신을 잊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편하게 느낄 겁니다. 편하게 느껴야 가까이 오고 싶어집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될 겁니다. 서운함이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마음이 조금씩 편해질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아도 관계는 이어집니다. 거리를 두는 것, 그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며칠, 몇 주, 때로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당신의 태도를 바꿔가세요. 연락을 줄이고 조언을 참고 기대를 낮추고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며느리가 달라진 걸 느낄 겁니다. 더 편하게 대하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가까이 다가올 겁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거리를 둔 게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걸. 며느리와 거리 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결국 사랑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가까이 있어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연락해야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연락해도 관심 있습니다. 조언해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요청받을 때 도와줘도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어렵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현명하고 충분히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만 방식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며느리와 거리 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관계가 달라질 겁니다. 당신의 마음도 며느리의 마음도 조금씩 편해질 겁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닐까요? 편한 관계,
오래가는 관계, 서로 존중하는 관계, 그 관계는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적당한 거리가 적당한 관계를 만듭니다. 지금 한 발 물러서세요. 그 한 발이 관계를 살립니다.